자, 생각체질. 첫 번째, 생력화. 두 번째, 각이나 체득화. 독서 전중 후 직접 간접 경험 체득화. 각. 자기 아로 새기는 것,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기억 곡선으로 바꾸시라. 생력화, 교과서를 보든 독서를 하든 어떤 것을 다 요약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더라. 필요한 걸 쭉 뽑아내는 실력, 시력,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질량 학습 변환의 변태가 필요해요. 변태가 뭡니까? 바뀌는 거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그죠? 나방으로, 송충이가 아주 멋지게 배추인 나비로 바뀌어가는데 그 애벌레들이 징글징글한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날개를 갖고. 곰뱅이가 7년 동안 땅속에서 있다가 2주간 사는 매미로 바뀐다는 거죠. 변태가 되는 겁니다. 질량 학습의 변하는 법칙은 뭐냐면 학습의 질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MC 제곱입니까? 학습 에너지, 학습 포스를 갖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해요. 학습한 양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토론 참여하는 교수법에 의해서 상호교류, 쌍방향, 양방향 학습이 될 때 양은 줄여갈 수가 있죠. 토론형으로, 또 모듬 학습으로. 사회가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도 판사, 검사, 변호사 없으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세 조직이 있도록 분담되게 서로가 조화롭게 돌아갈 때에 뭔가 직업들의 역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분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과학공화국, 수학공화국 보면은 이렇게 법정에서 서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도 그렇게 이렇게 법정에 서듯이 변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건 핵심을 검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결정 내릴 때는 정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답을 내릴 때는 찍는 답이 아니라 오답이 아니라 해답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식도 정답, 수렴적 사고로 할 때도 있지만 확산적 사고로 쭉 풀어갈 때도 자신의 개념이 논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량 학습 변환의 법칙이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학습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엔 학습의 질은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학습의 질이 높아졌다 보면 이제 학습의 양을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학습할 때 자신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체득화 과정이 있고 또 생력화, 각인화 과정이 통해서 질량 학습 변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아야 되죠. 굼벵이처럼 7년 동안 공부하듯이 시험 기간에 매일 이렇게 땅속에서 벌레 잡아먹고 계속 날기 위해서 학습을 해간 겁니다. 언제 납니까? 시험 기간에 날아야죠. 열심히 날아야죠. 자신의 조감도를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다각도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공부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자신의 공부도 액체 상태에 있는 것을 고체화 상태로 만들 필요도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멈춰서 딱 선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얼음이 투명합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얼려서 넣으면 샤베트가 되죠. 다양한 것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재료를 넣은 무지갯빛으로 얼음을 샤베트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 멜론, 수박, 여러 가지 사과, 그죠? 파인애플,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그러면 팥빙수 되겠네, 그죠? 시원한 팥빙수. 불광역에 NC백화점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뭐 9층이나 10층 가면은 3,000원, 4,000원, 5,000원이면 팥빙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하게 공부하고 난 뒤에 기말고사 마친데 거기 가서 어디 가서는 팥빙수 이번 계절에 맛있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자, 질량 학습 변환의 법칙은 자신이 학습을 변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가 돼야 돼요. 그죠? 고기능으로 그냥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날아갈 정도의 공부가 돼야 돼요. 그죠?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의 흘러가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새겨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를 해야 돼요. 트랜스포밍이 뭡니까? 변환을 해야 돼요. 자기 몸속에 남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머릿속에 개념이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개념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상위 개념을 사용할 건가? 실마리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개념이야. 네 가지, 다섯 가지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정도 개념을 섞어 놓았다면 가장 최고의 개념이 뭐냐? 그것이 스케마가 되는 겁니다. 관계적 지식에서, 배경적 지식에서 가장 떠오르는 거. 이것만 빡 누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부저가 여러 가지 10개가 있습니다. 아무것 다 눌러도 다이아몬드 강산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옆에 구조물들 파괴할 수 없는 거죠. 암석 조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이아몬드 색깔의 부저를 누르니까 꽝 터지면서 다이아몬드 강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계속 엄밀법으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가면서 질량 학습 변환의 법칙에서 자신의 학습도 변태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다양하게 또 대조법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보고 변환이잖아요. 수학, 수식을 그림으로도 변환해가지고 농도 문제도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픽토그램, 쫄라맨 그림 그려도 보면 되는 거죠. 쫄라맨을 가지고도 마인드 매핑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양을 줄여가는 겁니다. 쫄라맨으로 딱 그런 게 사람이라는 거죠. 줄여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략화, 각인화, 체득화, 질량 학습 변환의 법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더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더 많은 생각도 있지만 그것은 잔소리로 접어버리고 생각체질 학습법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름방학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